어디서 선글라스나 끼고 여기에 슈하러 왔어요? 면회실 알바인 줄 알았더니 아주 연극을 하시네. 한 병사의 막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투스타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부대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동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정윤경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들 윤아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엄마 도와줘라고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그 꿈이야. 정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런 악몽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때도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결국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침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교관 임명장이었어요. 20년 전 남자들도 버거워하는 지옥 훈련을 통과하며 따낸 자리였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몇 달 못 버틸 거야. 당시 상관들의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윤경은 버텨냈고 결국 그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전략특임 장성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성공도 아들 앞에서는 무의미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어 하진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 문자 하나하나가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같았어요. 평소 하진이라면 엄마 보고 싶어. 언제 면회 와? 라고 썼을 텐데 이렇게 건조한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는 더욱 심각했어요. 하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지만 정윤경의 귀에는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더 크게 들렸어요. 야, 이 새끼야. 또 삐끗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진의 급하게 끊어진 통화. 이 미친놈들이 내 아들한테 뭘 한 거야? 정윤경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길러온 살기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옷장을 열어 정복 대신 후드티와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거울 앞에서 변신한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완벽하네. 이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아줌마지. 하지만 핸드백 안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명함, 그리고 녹음기.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그 개새끼들을 박살낼 수 있거든. 정윤경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경로, 면회 신청 절차,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안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전제는 하나였어요. 오늘만큼은 정윤경 장군이 아닌 윤아진의 어머니로서 부대를 찾는다는 것. 하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아파트 현관에서 택시를 잡으며 정윤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오늘은 정찰전이지만 곧 전면전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부대까지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면회실 구조, 근무자들의 배치, CCTV 위치까지. 20년 넘게 쌓인 군 경험이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줬습니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정윤경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단련된 주먹이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장군으로 다시 올 거야. 이 병신들아. 정윤경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엄마로서 그리고 군인의 어머니로서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부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31사단 제1연대 면회실. 오후 2시 정윤경이 도착했을 때 이미 면회실은 가족들과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부모님들이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일요일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정윤경의 심장은 마치 전투에 나가기 직전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안내 창구로 다가갔어요. 창구 앞에 앉은 이등병은 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윤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이등병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네. 뭐하러 오셨어요? 윤아진 병장 면회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정윤경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오랜 군생활 때문인지 어딘가 위압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이등병은 정윤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후드티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낀 모습이 수상하게 보였나 봐요. 잠깐만요. 중사님, 이등병이 큰 소리로 부르자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중사 계급장을 단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근육질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윤경의 눈에 들어온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건방지고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중사가 정윤경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클럽 갔다가 길 잃으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꼴로 왔어요? 순간 정윤경의 혈관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절차대로 해주세요. 절차요? 중사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옷부터 좀 갈아입고 오시죠. 아줌마, 여기가 PX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몇몇 젊은 커플들이 수군거리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뭐야? 완전 이상해. 정윤경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윤아진 병장 면회 신청합니다. 정윤경이 다시 말하자 중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윤아진이요? 중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 병장 말이에요? 사고 났죠. 지금 의무실에 누워 있어요. 사고요? 정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 부주의죠, 뭐.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나요? 중사가 대충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면회는 안 됩니다. 의무실에 있는 환자는 면회 불가해요. 그럼 언제부터 면회가 가능한가요? 글쎄요. 한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중사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저도 바쁜데 계속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윤경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다른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중사의 태도가 너무 불친절했고 사고에 대한 설명도 애매했습니다. 그럼 의무실 면회는 어떻게 신청하죠? 의무실 면회? 중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여기가 병원인 줄 아세요? 의무실은 면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뭐요?
중사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꾸 우기시면 곤란해요.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정윤경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20년 넘게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 무례한 놈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그럼 담당자 바꿔주세요. 정윤경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담당자요? 중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아줌마, 저 말고 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면회실 담당이 저예요. 싫으면 다른 부대로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한 병사가 나와 중사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해? 중사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중사는 정윤경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참, 그리고 아줌마. 중사가 정윤경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윤아진 그 새끼 말이에요. 완전 문제하거든요. 맨날 사고치고 다녀서 다른 병사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니까 다친 것도 자업자득이죠. 정윤경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중사는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면회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쓰레기 아들 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정윤경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정윤경은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태석? 기억해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부대를 나선 정윤경의 마음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태석이라는 중사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하진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들을 쓰레기라고? 이 미친놈이.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게 먼저였어요. 정윤경은 부대 인근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군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제31사단 제1연대의 최근 사고 현황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윤아진과 관련된 어떤 사고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공식 기록이 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윤경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부대 인근 군 병원을 직접 가보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 사고가 있었다면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후 6시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정윤경은 간병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쌓인 인맥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윤아진 병장이요? 아, 그분.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정형외과 병동에 계세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간병인이에요. 가족이 급하게 부탁해서요. 정윤경이 거짓말을 하자 간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윤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312호. 문패에 윤아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진아. 아들의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하진의 표정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얼굴에도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 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하진아.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픈 거야? 정윤경이 아들의 손을 잡자 하진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오 중사님이 들으면.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중사? 오태석 말하는 거니? 정윤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 이름을. 하진이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다가 아파서 다시 누웠습니다. 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정말 사고였어? 아니면. 정윤경이 묻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장님 괜찮으세요? 한 의무병이 들어왔습니다. 아, 간병인분이세요? 네, 가족이 부탁해서요. 정윤경이 답하자 의무병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병장님이 계속 혼자 계셔서 걱정했거든요. 의무병이 하진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사격장 정비 중에 장비가 폭발했다고 했는데. 폭발이요? 정윤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폭발 상처가 아니라 타격상이에요. 마치 누가 때린 것 같은. 의무병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날 병장님이 의식을 잃고 실려왔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었대요. 그것도 몇 시간씩? 의무병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 중사님한테 크게 혼나고 나서였다는데. 정윤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중사요? 네, 오태석 중사님이요. 근데 이상한 게. 의무병이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병장님한테 막말을 엄청 했다더라고요. 막말이요? 말 안 들으면 다시 집합시켜. 네 엄마 면회도 못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의무병의 말을 듣는 순간 정윤경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의무병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녹음된 파일을 하나 들었어요. 그날 밤 당직 서던 간병인이 깜빡하고 녹음기를 켜놨던 거였는데.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뭘? 신고한다고? 신고? 해보라 그래. 네가 신고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내 가족들도 가만 안 둘 거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의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녹음 파일 아직 있나요? 제가 복사해뒀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죠? 의무병이 불안해했어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정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누구세요? 의무병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윤아진의 어머니이자.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국방부 장성입니다. 의무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성님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부대에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정윤경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오태석, 이제 내 차례야. 하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괴롭힘 당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이제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정윤경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개새끼들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선 정윤경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오태석이라는 놈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윤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군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오태석의 인사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도대체 뭘 해온 건지 다 파헤쳐보자. 오태석의 프로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7세, 중사 계급, 제31사단 제1연대 소속.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진급 속도가 이상하게 빠르네. 정윤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통 중사까지 진급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리는데 오태석은 3년 만에 중사가 되어 있었어요. 뒷배가 있나? 부대 내 평가 기록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간부, 후임들을 잘 챙기는 모범적인 중사 같은 평가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정윤경이 직접 본 오태석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거 완전 조작된 거네.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 정윤경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오태석의 배경, 가족관계, 교육 이력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군납비품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최근 몇 달간 부대 내 군납 물품들이 대량으로 분실 처리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담당자가 오태석이었습니다. 분실? 이거 완전히 빼돌린 거잖아. 정윤경이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딸 정서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요. 저녁에 집에 데려갈게요. 남자친구? 정윤경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희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에 데려온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오늘은 머리도 복잡하니까 딸이나 좀 챙겨줘야겠다. 집에 도착한 정윤경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태석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가야겠어. 이놈의 비리를 다 파헤쳐서. 오후 8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윤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 서희야. 그리고 정윤경이 인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서희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오태석 중사님이에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태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윤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아들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바로 그놈이 자신의 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태석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윤경의 눈에는 낮에 봤던 그 오만하고 비열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윤경은 겨우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엄마, 태석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말 모범적이고 후임들도 잘 챙기고 책임감도 강해요. 후임들을 잘 챙긴다고? 정윤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만 서희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네. 맨날 후임들 걱정하면서 밤늦게까지 관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희가 오태석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오빠예요. 정윤경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관리해준다고? 그게 관리야 학대지.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오태석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서희가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예뻐서 말을 걸었죠. 그때 태석 오빠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서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군인이라. 정윤경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훌륭한 군인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오태석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후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정윤경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오태석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네, 요즘 신세대 병사들이 좀 나약해서요. 정신력을 단련시켜 주려고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오태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윤경이 물었어요. 글쎄요, 기합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오태석이 슬쩍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서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사진 찍어드릴게요.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다가 실수로 최근 사진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오태석과의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의 사진 캡션에 정윤경의 눈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오빠 휴가 나왔어요. 세상 듬직한 내 군인. 사랑의 오태석? 정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딸이 그 악마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폭행한 바로 그 놈을.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정윤경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먹을까요? 식사 내내 정윤경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태석이 서희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 서희가 그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오태석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낮에 면회실에서 그렇게 모욕했으면서 정윤경이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 때문에 몰라보는 거겠지. 어머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태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세요. 정윤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자주요. 오태석과 서희가 집을 나간 후 정윤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롱이는 놈이 딸의 연인이라니. 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희야, 잠깐 집에 들렀다 가면 안 될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태석 오빠랑 영화 보러 가는데. 서희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서희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제발 잠깐만. 정윤경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서희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30분이 정윤경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희가 믿어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급해요? 태석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서희야, 앉아. 정윤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또 시작이에요? 엄마 또 제 남자친구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죠? 서희가 반발했어요. 태석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서희야, 일단 이것부터 봐. 정윤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의무병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시 집합시켜. 그따위로 굴면 엄마 면회도 못하게 해줄게. 뭘? 신고한다고? 신고? 해보라 그래. 네가 신고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오태석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서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오빠 하진이 입원해 있어. 오태석한테 폭행당해서.
정윤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태석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정윤경은 태블릿을 꺼내 오태석의 비리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군남 물품 횡령, 여군 병사들에 대한 성희롱, 신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희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안 돼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희야, 이것도 봐. 정윤경이 하진이 누워있는 병실 사진을 보여줬어요. 깁스를 한 다리, 멍든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오빠가?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오빠가 바로 너 남자친구한테 당한 거야. 정윤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내가 면회 갔을 때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 쓰레기 아들 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어. 서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태석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희야,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내 오빠를 지옥으로 만든 놈이야. 정윤경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왜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에요? 서희가 오열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놈을, 왜 몰랐을까요? 그놈이 너한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사이코패스들이 다 그래. 정윤경이 딸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끝내야 해.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오빠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희야, 너 잘못 아니야. 그놈이 완전히 속인 거야. 정윤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뭘 해야 해요? 그 개새끼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정윤경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내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놈한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야. 서희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 줄 알아? 정윤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국방부 전략특임 장성이야. 그리고 특전사 출신이고. 그럼 복수를 하실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서희야. 정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 거야.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일단 그놈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그놈이 눈치채면 증거를 숨길 수도 있어. 정윤경이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서희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왜? 제가 그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리고 메신저 대화도 다 봤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있었는데? 다른 부하들 괴롱이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군들 몰래 찍은 사진들도.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윤경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것도 다 증거가 될 거야. 서희야, 너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서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서희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정윤경이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엄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오태석,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걸 똑똑히 지켜봐라. 밤늦도록 모녀는 대화를 나눴어요. 복수 계획이 아니라 정의 실현 계획을,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내일부터는 정윤경 장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윤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옷장에서 정복을 꺼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까지의 평범한 아줌마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방부 전략특임 장성 정윤경이 돌아왔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정윤경이 계급장을 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당당한 자세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정윤경은 곧바로 감사실로 향했어요. 긴급 감사건을 하나 상신하겠습니다. 감사실장에게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31사단 제1연대에서 심각한 병역 내 폭력과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정윤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즉시 특별감사단을 편성해서 오늘 당장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요. 정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실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1시간 후 특별감사단이 편성됐어요. 정윤경이 직접 단장을 맡았고 헌병대 수사관 5명과 감사관 3명이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제31사단 제1연대 오태석 중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와 폭력 행위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 정윤경이 차갑게 웃었어요. 감사관님, 저는 20년 넘게 군에 복무하면서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감사단원들의 얼굴이 긴장됐어요. 오늘은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날이거든요. 정윤경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제31사단 제1연대 정문.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들어섰어요. 정복을 입은 정윤경이 차에서 내리자 근무 중이던 모든 병사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사단장 정윤경 장군입니다. 정윤경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부대 곳곳이 술렁였어요. 병사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면회실 근처에서 오태석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모든 간부는 즉시 본부 앞으로 집합. 정윤경의 명령에 따라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태석은 뒤쪽에 숨어서려고 했지만 정윤경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됐어요. 오태석 중사. 정윤경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와. 오태석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희의 어머니를 우습게 봤던 그는 지금 정윤경의 위압적인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어제 만났죠? 정윤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요? 오태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면회실에서요. 클럽 갔다가 길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정윤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때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그분이 맞습니다. 윤아진 병장의 어머니죠. 그리고 정윤경이 계급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관입니다. 주변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오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줌마가... 오태석이 중얼거렸어요. 아줌마라고 했나요? 정윤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태석 중사, 지금 당신은 장성에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태석이 허둥댔어요. 감사 착수합니다. 정윤경이 감사단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1연대 모든 병사의 신상기록 및 진술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징계 기록을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단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헌병대 수사관들은 오태석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을 별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감사관들은 각종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오태석 중사는 별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윤경이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부하들과의 관계, 최근 발생한 사고들, 그리고 군납물품 관리 현황까지 철저히 조사하세요. 장군님, 오태석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근무했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근무했다고요? 정윤경이 오태석 앞에 서서 말했어요. 말 안 들으면 다시 집합시켜. 엄마 면회도 못하게 해줄게. 이런 게 평범한 근무였나요? 오태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훈육 차원에서. 훈육? 정윤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병장 하나를 병원에 실어 나르는 게 훈육이었나요? 주변 간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오태석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헌병대장님, 오태석 중사를 즉시 격리 조사하세요. 정윤경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오태석을 에워쌌어요. 안 돼요. 저는 억울합니다. 오태석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희랑 약속도 있고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서희요? 정윤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신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군요. 오태석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인도 지위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윤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밝혀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 3일째 제31사단 제1연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윤경이 이끄는 감사단의 철저한 조사로 오태석의 온갖 비리와 폭력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바로 아들 윤하진이었습니다. 하진아, 괜찮겠니? 무리하지 마. 정윤경이 병원 침대에 누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진은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다른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국방부 조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진이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태석 중사는 제가 입대한 첫날부터 저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이유는 내 엄마가 여군이라며 여자 꽁지 따라 들어온 놈이라고 하면서요. 정윤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매일 새벽 3시에 깨워서 혼자 청소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너 때문에 소대 전체가 피해본다면서 다른 후임들 앞에서 무릎 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을 했나요? 조사관이 물었어요. 내 엄마도 이런 꼴 보면 부끄러워할 거다. 여자 꽁지 따라 들어온 주제에 군인 흉내낸다. 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면회 금지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신고하려고 하면 네 가족들 다 망하게 해줄 거야라고요. 정윤경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새끼가 엄마 괜찮아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하진이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사고가 난 그날 오 중사가 저를 창고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신고서를 써냈다며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정윤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찼어요. 그리고 무거운 장비를 제 다리 위에 떨어뜨렸죠.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때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의무실이었어요. 조사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다른 목격자가 있나요? 김철수 일병이 멀리서 봤어요. 하지만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진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병사가 들어왔어요. 김철수 일병이었습니다. 윤하진 병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철수야. 하진이 반가워했어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창고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 중사님이 윤하진 병장님을 때리는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뭘 봤나요? 발로 차고 욕하고 그리고 무거운 철제 상자를 일부러 윤하진 병장님 다리에 떨어뜨렸어요. 김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신고하고 싶었는데 오 중사가 너무 무서웠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조사관이 물었어요. 네, 많아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준 일병은 오 중사한테 매일 폭언 들어서 우울증 치료받고 있고 이상훈 상병은 휴가도 못 나가게 막혔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여군 병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송미영 상병이었어요.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송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나요? 조사관이 물었어요. 오태석 중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거부하니까 여자가 군대에서 뭐 할 수 있겠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징계받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정윤경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또 다른 여군도 있나요? 네. 최소 5명은 될 거예요. 송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폭행, 성희롱, 부대 내 금품 횡령, 군납 물품 빼돌리기 등 10여 가지 범죄 행위입니다. 정윤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하겠어요. 그때 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하진아. 정윤경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용감했어. 이렇게 증언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냥 다른 후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길 바랐어요. 하진이 말했어요. 군대가 이런 곳이면 안 되잖아요. 정윤경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진실을 말할 용기. 이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 중사는 어떻게 돼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법정에서 모든 걸 치르게 될 거야. 정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야. 바로 그때 정윤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감사단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오태석의 범죄 증거가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피해자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횡령 관련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즉시 헌병대에 인계하세요. 전화를 끄는 정윤경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내 덕분이야. 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리고 내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야. 정윤경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짜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 달 후
제31사단 제1연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성폭력, 폭행, 횡령 등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간부 3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정말 시원하다. 정윤경이 군사법원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오태석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후련했어요. 이제야 진짜 정의가 실현됐네. 하지만 정윤경의 진짜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정윤경은 병영문화개혁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모든 병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참모들이 물었어요. 첫째, 병영 내 폭력 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거예요. 정윤경이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둘째, 모든 간부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셋째는요, 병영 인권 매뉴얼을 새로 제작해서 모든 부대에 배포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윤경이 잠시 멈췄어요.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2주 후 제31사단 제1연대 면회실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정윤경은 하진의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없이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면회실 담당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윤하진 병장님 면회이시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회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는 인권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깁스는 풀렸고 얼굴의 멍자국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진아, 많이 좋아졌구나. 정윤경이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 모범 병사 표창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정윤경이 기뻐했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소대장님도 정말 좋으시고 후임들도 다 밝아졌어요. 하진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후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진짜 군인은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하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정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잘했다, 하진아. 엄마, 그런데 서희는 어때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희는 힘들어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정윤경이 말했어요. 실제로 서희는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속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나 다른 후임들은 어때? 정윤경이 물었어요. 다들 정말 달라졌어요. 철수는 이제 농담도 하고 민준이는 우울증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하진이 밝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면회가 끝날 즈음 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하진아,
고마워해야 할 건 엄마야. 정윤경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잖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훨씬 줄어들 거야. 정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네.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 말이야. 정윤경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부대를 나서며 정윤경은 새로 걸린 또 다른 문구를 봤어요. 강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야 엄마로서도 장군으로서도 할 일을 했구나. 정윤경이 혼잣말을 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윤경은 서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사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요. 서희가 말했어요. 저도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아갈게요. 서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서 옳은 선택을 했잖아. 그날 밤 정윤경은 하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 후임들한테 엄마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장군님이라고. 사랑해요. 정윤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하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 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윤경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의와 싸워나가겠다고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